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조비 주주서한에 이어서 24년도 1쿼터 어닝콜 통화를 보겠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전체 내용이 많고 주주서한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지만 발언을 쭉 듣다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내용이 많아도 최대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편은 조비 회사 책임자들의 발언만 보겠습니다. 발언은 조벤, 디디에, 보니, 매트 순으로 발언이 이어집니다. 조벤 형님의 기조연설을 보겠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세 가지 중점 영역 모두에서 업계 최고의 진전을 이룬 놀라운 2024년 1분기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인증 제조 및 상업화를 통해 내년에 상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과를 따르는 사람들이 패턴을 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조비팀과 조비 접근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와 신뢰할 수 있는 일정으로 분기별 전년 대비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DD에는 잠시 후에 인증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시스템 수준 테스트 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형식 인증 프로세스의 네 번째 단계의 핵심 부분이며 인증 프로그램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조비는 항공택시 회사 중 최초로 FAA 형식 인증 절차의 1, 2, 3단계를 완료했으며 이번 분기에는 우리는 최종 가망성 기준 또는 G1 인증 기준을 연방관보에 게시한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항공택시 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3단계 완료에서 우리가 이룬 진전은 우리가 우리의 설계와 접근 방식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입니다. 당사의 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수천 개의 개별 부품, 하위 시스템 및 전체 어셈블리를 테스트하는 엄청난 양의 테스트입니다. 조비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사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디디에가 설명하듯이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특히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 네 번째 인증 단계를 통해 상당한 속도와 민첩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자에게 의존하는 대신 문자 그대로 동료에게 다가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작업 중인 부품의 성능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이러한 테스트 시설을 개발해왔으며 내년에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비행 테스트 캠페인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4년 넘게 본격적인 사전 제작 항공기를 비행한 후 우리가 이 항공기로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생산 프로토타입 항공기 비행으로 옮겨감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사전 제작 항공기는 이제 조종사가 탑승한 100회 이상의 비행을 포함하여 750회 이상의 항공편에서 25,000마일 이상을 비행한 R&D 자산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비행한 최초의 항공택시였으며 FAA의 정밀 착륙 테스트와 나사의 음향 테스트를 포함하여 더 넓은 업계에 도움이 되는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두 대의 사전 제작 항공기를 관리하고 비행한 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증가하는 생산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지원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인증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발전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를 제조 부분에서도 동등한 발전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생산 프로토타입 항공기가 지난주에 출시되었으며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분기 회의 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항공기가 이 노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테스트 항공기에 4대의 실물 크기 항공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생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인수하고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에서 시험 생산 라인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마리나의 새 건물은 기존 면적을 2배 이상 늘려 연간 최대 25대의 항공기를 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오하이오 시설의 초기 마리나에서 당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연간 최대 500대 항공기를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여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확장을 위한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자본을 배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대규모 제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계획하는 동안 토요타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토요타 팀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토요타 노스의 생산 엔지니어링 및 제조 담당 EVP인 쉬가산을 포함하여 분기 동안 토요타의 여러 임원급 방문을 환영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제가 이번 방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토요타 팀의 정신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토요타는 생산 라인에서 나가서
우리처럼 모든 세부사항, 모든 프로세스, 모든 부품을 살펴보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들이 이끄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들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며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관계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초점 분야인 상용화로 전환하여 이번 분기에 다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주요 목표 시장의 인프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아부다비 정부 3개 부처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통부, 경제개발부, 문화관광부가 그 대상이며, 이 계약은 에미레이트 항공 택시 서비스 설립 및 확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인하고 당사가 6년 동안 두바이 에미레이트 전역에서 항공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확보했다는 지난 분기 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협정은 또한 더 넓은 UAE 전역에 걸쳐 에미레이트 간 서비스와 항공편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AFW ERX와의 1억 3,100만 달러의 계약의 일환으로 2025년 맥딜 공군기지에 2대의 항공기를 인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 공군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였습니다. 맥딜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미국 중부사령부 및 항공이동사령부 분대의 본거지이며, 이런 배치는 DoD의 작전부대와 직접 협력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DoD와의 협력은 미국 시장의 델타와의 협력, 두바이를 포함한 국제시장의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과 함께 시장 진출 전략을 구성하는 3가지 주요 기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조비팀은 인증, 제조 및 상용화 전반에 걸쳐 업계 최고의 진전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는데 조비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항공기를 인증하고 항공기를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지만, 운영 작업에 백본이 없으면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말하자면 이는 항공기를 직접 운영할 의향이 있든 제3자에게 판매할 의향이 있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파일럿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파트 135 운영을 실행하는 것부터 우버 엘리베이트 부서를 인수하고 우버의 놀라운 팀을 맞이했을 때 가져온 소프트웨어의 스택을 성숙시키는 것까지 수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작업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가 오늘 우리와 함께 그 작업 중 일부를 강조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니는 항공사 운영 분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7년부터 처음에는 투자자로, 최근에는 운영사장으로 조비와 협력해왔습니다. 그리고 DDA 및 메토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해당 부문의 모든 상장 기업에서 자신의 직책을 맡은 가장 오랜 임원입니다. 이는 우리 팀의 강점과 전달에 대한 헌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분기에 우리는 2024년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조비의 고유한 수직 통합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신속하게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 부문의 기업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항공우주 공급망에 의존하여 어떻게 위험을 제거하고 있는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비에서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품의 80%를 아웃소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테스트를 아웃소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영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의 80%를 아웃소싱하면 제품의 80%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느린 공급 업체만큼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귀하의 제품은 가장 신뢰도가 낮은 공급 업체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업체를 재통합하는 다른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을 보면 우리와 같은 새로운 부문에서는 인증 기반이 이제 막 통합된 곳, 이전에 결합된 적이 없는 부품을 사용하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항공기를 제작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할 때 얻을 수 없는 수준의 대응성, 민첩성,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더 저렴하지도 더 빠르지도 더 좋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위험을 모호하게 만들고 우리가 찾고 있는 혁명적인 변화 대신 진화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조비에서는 다른 종류의 항공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품질과 속도를 제어하고 팀 간의 공유학습을 통해 이익을 얻고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경험을 우선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차세대 항공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다음 진행사항은 DDA에게 넘기겠습니다. DDA 연설입니다. 차세대 항공회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가민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어떻게 수직적 통합이 우수한 제품과 시장에서의 내구성 있는 이점으로 이어지는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조비에 합류하면서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 지붕 안에서 완료하는 다기능 설계, 제조 및 테스트 양은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에 있어서 정말 독특합니다. 매일 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의 성과를 거두어 무게를 1kg, 몇 주 동안의 일정을 절약하고 자재 명세서에서 수천 달러를 절약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조비만큼 깊이 있고 폭넓은 사내 엔지니어링 지식과 역량을 갖춘 다른 항공회사는 없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투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항공기 전반에 걸쳐 각 구성 요소를 인소싱할지 아웃소싱할지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가민, 도레이, 도요타를 포함한 다수의 전략적 공급업체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올바른 가치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파트너를 식별할 수 있으며 성공의 핵심인 깊은 관계에 투자해 왔습니다. 민첩성, 비용, 성능 또는 품질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접근 방식은 계속해서 업계 전반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벤이 언급했듯이 이번 분기에는 우리는 FAA 최종 가망성 기준을 갖춘 최초이자 유일한 전기항공 택시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언급했듯이 최종 G1에서는 디자인 변경이 없었으며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스테이지 4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미국 내 상업 출시, 국방부 배포, 두바이 출시를 위한 세 가지 경로 모두에서 진행 중인 진행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FAA를 위해 수행 중인 문서와 테스트를 활용하기 위해 UAE 일반 민간 항공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가망성 기준을 갖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이는 규정 준수 및 인증 계획 수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FAA와 모두 수행해야 할 추가 서류 작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음 분기까지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올해 후반기에 4단계의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분기에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우리는 작년 말 패스파인더 테스트 및 테스트 계획 제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4단계에서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어 표면의 액추에이터, 파일럿 인셉터, 임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차량 내비게이션 컴퓨터와 항공기의 많은 구조 요소를 다루는 FAA 장비 수준 테스트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많은 테스트 항목에 대한 신용 테스트 수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단계의 일부로 우리는 충전 포트와 펌프, 배터리 제어 및 분배를 다루는 항공기 에너지의 저장과 관련된 두 가지 자격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팀의 큰 승리로 우리는 첫 번째 시스템 수준 테스트 계획을 제출하여 항공기 테스트 피라미드 계층을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개별 구성 요소로부터 전체 차량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의 모든 수준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라미드의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계획은 당사 고유의 저부하 작업량, 비행 제어 및 벡터 추진력 추진 시스템의 기능을 다루며 수직 통합이 성공의 핵심인 이유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비행 제어 및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설계 및 개발이 자체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파트너 간의 통합 업체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항공기에서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많을수록 개선이 필요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요소를 더 빨리 식별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분기에 인증 캠페인의 중요한 내부 테스트 기능에 대한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통합 비행 및 추진 시스템을 포괄하는 테스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틸트, 가변 피치 및 제어 표면 작동 하중 테스트 스탠드를 개발하고 설치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제출된 배터리 검증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FAA 규정 준수 여부를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인 열폭주 테스트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배터리 테스트 건물을 온라인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추진 시스템의 내구성을 다루는 두 번째 시스템 수준 테스트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 시스템 테스트 스탠드나 조비의 고유의 뛰어난 테스트 자산인 호얼리를 업그레이드한 이유입니다. 이는 주주 서신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고 더 넓은 비행 범위에 걸쳐 테스트할 수 있도록 호얼리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FAA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제조 및 운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근육이며 새로운 항공 기술의 안전한 개발 및 인증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설계의 모든 안전 및 성능 매개 변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설계 및 제조팀에 더 빠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함께 테스트 시설과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FAA 신용을 포함하여 항공기의 안정과 성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 성숙한 테스트 자산을 제공하는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항공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테스트는 실무 크기의 대표적인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 테스트입니다. 이번 분기에 우리는 2대의 항공기로 33,000마일 동안 1,500회 이상의 비행을 기록한 후 사전 제작 프로토타입 비행 테스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대표 항공기에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행하면서 배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인 비행 테스트를 통해 인증, 제조 및 운영 준비 전반에 걸쳐 성공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비행 테스트 팀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조종사, 비행 테스트 엔지니어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이제 인증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비행 테스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FAA 크레딧을 받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비행 테스트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높은 속도와 고도, 다양한 충전 상태,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비행함으로써 인적 요소, 핸들링, 특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 설계를 검증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학습 내용을 모델, 구성 요소 및 시스템에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된 사항은 이미 우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부품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작성하여 FAA에 제출하는 4단계 테스트 계획을 알려주는 광범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문서가 즉시 승인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넷째, 매뉴얼과 같은 형식 인증 요구 사항과 보니가 곧 더 자세히 설명할 항공사 운영에 대한 정보를 운영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마리나에서 우리와 함께 훌륭한 4명의 미군 조종사를 포함해 10명의 조종사가 전환 과정을 통해 조비 항공기에서 비행했습니다. 우리는 상업용 조종사가 약 6주 만에 조비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종사 훈련 과정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대규모 운영의 핵심이 될 운영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기 시스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규제 기간의 아웃워싱 및 정밀 착륙과 같은 항공기 특성에 대한 실제적이고 미실용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형성에 독특하게 기여하고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프라 및 운영에 대해 더 넓은 산업을 위해 개발되는 표준을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팀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놀라운 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조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나에서 두 번째 생산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으며 최종 조립 단계에 2대의 항공기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각 빌드 주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제조 프로세스의 많은 부분을 학습하고 개선하여 빌드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성공적인 경제적 생산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우리는 이미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투자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를 프로세스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말까지 연간 항공기 12대 분량의 부품 생산 속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중 일부는 완전한 항공기가 될 것이고 다른 일부는 개발 및 인증 테스트에 사용되는 부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부품을 흔들고 굽고 부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리나의 대규모 시설 확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건물은 공항의 제조 공간을 2배 이상 늘려 연간 최대 500대의 항공기 생산하려는 목표를 지원하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시설 개발을 계속하면서
연간 25대의 항공기를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합성 비행 전자장치 생산을 늘리는 것 외에도 신용 테스트 지원을 하기 위해 적합성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우리는 올해 말 신용 테스트를 위한 구조 테스트 자산으로 사용될 첫 번째 FAA 규격 텔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생산 인증서를 받기 위한 모든 FAA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의 성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테스트로부터 인증 제조에 이르기까지 조비 팀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저는 우리의 임무에 적합한 항공기가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팀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니에게 넘기겠습니다. 보니 누님이 말합니다. 우리 운영 업무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벤이 처음에 말했듯이 누군가 이 새로운 유형의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완료해야 할 상당한 양의 작업이 있습니다. 형식 인증을 획득하고 항공기 함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AA 인증 풀모션 시뮬레이터, FAA 유지관리 및 운영 인증서, FAA 승인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은 항목이 없으면 상업용 항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 절차 및 매뉴얼과 같은 일부 항목은 실제로 형식 인증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항공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운영자는 기본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제가 조비에서 정규직으로 합류했을 때 우리는 앉아서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전체 요구사항을 계획했습니다. 시뮬레이터와 같이 리드타임이 길거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많은 것들이 기성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상업 운영 시작에 대한 명확한 시야가 확보되었으므로 우리가 이미 완료한 작업과 앞으로 다가올 이정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룰 강의 세션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범위한 주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초기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FAA 인증,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는 세 가지 모두를 뒷받침하는 공통 스레드로서 안전을 제공합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는 착륙장 및 착륙장 자체에 대한 표준 개발, 지상 처리 프로세스의 충전 솔루션 개발, 항공기 보관 및 배송에 대한 결정, 유지 관리 및 시뮬레이터의 시설의 위치 및 구축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란 일정 도구, 조종사 비행계획 도구, 고객 인터페이스, 유지 관리 추적, 항공기에 대한 데이터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인증 측면에서 DDA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서 텐트의 긴 기둥은 FAA 승인 및 인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에 대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시장 진출 전략의 위험을 줄이고 확장에 적합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승객용 항공기를 비행하려면 수익을 위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Part 135 운영 인증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Part 145 유지 관리 인증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광범위한 요구사항 및 연방 인증 목록이 있습니다. 형식 인증서에 따라 승인된 대로 항공기를 수리합니다. Part 60에 따라 상업적 운용을 위한 조종사 훈련과 FAA 승인 조종사 및 유지보수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인증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는 모두 수년간의 작업이 필요한 심층적인 프로세스이며 우리는 각각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2년 5월 우리는 Part 135 운영 인증서를 획득하여 조비 항공기가 승객을 태울 준비가 되기 전에도 기존 항공기를 사용하여 미래 항공 서비스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Part 145 유지 보수 인증서를 받았는데 이는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항목입니다. 우리는 Part 60 풀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22년 3월에 발표한 파트너인 CA와 수년간 협력해왔으며 FAA 제출할 인증 계획을 개발 중입니다. 디디에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 공군과 함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135 및 145 인증서와 시뮬레이터를 모두 갖춘다면 조비 항공기를 더욱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조비에서 하는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지난달 FAA는 135개의 운영업체 모두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으며 우리는 SMS에 이미 FAA의 자발적 SMS 프로그램에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업계에서 최초로 비즈니스 항공기 운영 업체를 위한 1단계 국제 표준인 BAO 감사를 통과한 최초이자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우리가 수행한
준비에 대한 중요한 외부 검증입니다. 이러한 FA 승인이 숫자 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비가 첫날 운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비에서 진행 중인 상당한 양의 작업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리나에서의 사업도 이 작업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건물에는 확장된 조종사 훈련 및 비행 시뮬레이터 센터는 물론 조비의 상업 운영 확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항공기 유지관리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보며 상업 운영을 시작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안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팀이 수행하는 작업은 이 작업이 핵심이며 조비가 해당 부분을 선도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2025년 말 두바이에서의 운영을 목표로 이러한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운영에 대한 교육 세션에서 이러한 주제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트가 말합니다. 우리는 올해 공유한 지침에 맞춰 총 9억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단기 투자로 2024년 1분기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측정된 성장 및 투자 속도를 반영하여 총 1억 8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사용을 나타냅니다. 또한 1분기에 추가 급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분기에 더 많은 현금 지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조금 내려가서 1분기 운영 비용 증가에는 인증, 제조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속도, 정부 계약 결과물의 순차적 지불 감소, 회계연도 시작 시 주식 기준 보상 비용 증가가 반영되었습니다. 수익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분기 국방부와의 작업이 진행되면서 다소 울퉁불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배송을 앞두고 1년 내내 비행 시간과 함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항공기를 에드워드 공군기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주서 안에서 순이익과 조정된 non-GAAP 지표인 조정 에비타는 1분기에 1억 1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분기보다 약 1,4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운영 비용 증가를 반영합니다. 조정된 에비타 손실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00만 달러 더 높았습니다. 이는 조직의 성장, 제조 및 인증 지원 비용, 국방부 계약 결과물 감소 동등한 수준으로 제조를 확대함에 따라 생산량 증가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디디에가 앞서 언급한 테스트 장비 자산에 대한 투자와 오하이오에 있는 시설 인수를 포함하여 자산 및 장비에 약 7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우리는 내년 상용화에 앞서 측정된 시장 진출 이니셔티브로 인증 작업을 보완하면서 지출과 회사 성장에 대한 규율 있는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계속해서 비즈니스 성장에 맞춰 투자를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현금 지출 전망을 4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도 준비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